자, 2018년 2월 9일입니다. 김여정과 김영남 인천공항으로 도착을 합니다. 자, 이 귀빈실 장면 전 세계 언론에 나왔죠. 항석에 앉는 걸 보고 김영남이라는 인물이 자리 양보를 하면서 먼저 앉아라. 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접견도 하게 되고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현재 힘드시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좀 친절하게. 저랬는데. 눈물까지. 야, 정말 뭐 저 때만 해도 훈풍이 불어서 예, 정말 분위기 좋았고요. 김여정 역시 그때 우리도 좋은 평을 좀 내놨었어요. 아니 그때 김여정 팬클럽도 있었어요. 아. 국내에서.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이제 김여정한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팬클럽이 생겼다라는 덕담까지 건넬 정도로 인기가 되게 좋았죠. 왜냐하면 김영남 막 몇 번을 우는 거 보세요. 예. 막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김여정이 정말 아버지 뻘, 삼촌 뻘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발랄하게 예의 바르게 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었죠. 저게 북한의 진짜 속내이길. 당시에 북한 입장에서도 이 평창 올림픽에 굉장히 공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게 처해진 각종 대북 제재를 한국이 나서서 세계 무대에서 해제해 주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김정은, 김여정 남매가 기대를 했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에도 김여정과 다른 고위급 간부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김영남이 이제 우리나라를 찾았던 거죠. 그때는 뭐 굉장히 꼿꼿하고 젠틀하고 평화의 상징처럼 김영남도 모습을 연출했었습니다. 김여정은 결국 백두혈통 최초로 대한민국 땅을 밟은 사람이 됐고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김영남. 그러니까 전 세계 언론이 다 집중을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꼬박 30년 전에 88 올림픽은 그렇게 저지하시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셨던 분이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이렇게 특사로 함께 와서 아무래도 그런 아주 복잡한 감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던 게 아닐까. 예. 제가 그때 당시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그런 때였는데 그때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평양에서 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전보가 내려왔습니다. 전보 지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옛날에는 남측 인사들하고 만나게 되면 계속 피했었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근데 북한 외교관들한테 내려온 지시에 따르면 이제부터는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게 이제 남측 인사들한테 스스로 모습이 다가가서 그래도 따뜻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눠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는 그 요네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 남측에 있는 외교관들을 만나거든요. 뭐 스스로 모습이 다가가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 얘기도 하고. 아니, 그게 얼마나 하고 싶으셨어요, 그 전에. 말도 통하는데. 근데 통역이 필요 없는 유일한 근데 이게 까딱 잘못하게 되면 저 불리고 가서 당위원회 보위부에 불리고 가서 왜 만났냐, 만나서 뭘 말했냐, 이걸 자꾸 써야 되니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죠. 너무 또 웃으면서 얘기해도 안 되겠구나. 예, 웃으면서 얘기해도 또 큰일 납니다. 근데 진짜 뭐 약간 쇼킹했던 장면이 뭐냐면 인천공항 귀빈실에서 네. 일단 우리 통일부 장관도 들어와 있고 일단 김영남도 들어와 있고
김여정이 들어오는데 과연 상석에 누가 앉을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당연히 이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이제 앉아야 되겠죠. 원래는. 노인분이시니까 원래는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결국에는 양보하다가 이제 김여정이 앉았잖아요. 이런 유교 문화권에서 나이를 뛰어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군신 관계. 그렇죠. 그렇죠. 왕조에는 가능해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왕비, 공주, 왕자한테는 납작 엎드리거든요. 80이 넘은 영의 정도. 그렇네요. 그걸 딱 적어봤을 때 뭘 느끼냐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웃기고 있네요. 그냥 김씨 조선이에요, 그냥. 야, 진짜 저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적이죠. 당시에도 이게 가장 많이 뉴스화됐던 그래. 장면이었죠, 사실은. 저게 이제 나이를 봐도 그렇고 직무를 봐도 그렇고 이제 김여정과 김용남은 하늘 땅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딱 하나 이제 백두혈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게 김용남이 몸에 밴 그런 예우가 아니에요. 김용남은 오대 가도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국가 대표라고 대접받으려고 그렇죠. 하는 아까 이코노미 사람인데 사건. 저렇게 절대로 이제 속을 양보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 사람이 그냥 저 김여정을 보고 김여정한테 한 행동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저 행동에 대해서 김정은이 인터넷을 보고 있다는 걸 그걸 안단 말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저걸 이제 저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쇼잉. 예, 이래야 또 더 사니까. 북한에도 아부하는 사람들이 꽤 아부를 잘해요. 어떤 아부하는 줄 알아요? 저 어떤데 회식 쭉 하고 이제 끝나고 나가면 이제 부장님 차 타고 가시잖아요. 딱 그리고 인사합니다. 쭉 출발하면 허리 쭉 펼 법도 한데 계속 이제 허리 붙이고 있어요. 백밀러로 야 보다. 갔어 하면 야 후사경으로 아직 보고 있어. 그게 몸에 밴 동작이란 거예요. 그게 지금 김정은이 이 장면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저런 동작이 나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당시 방안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또 이제 고려해 봐야 될 게 사실상의 단장이 김여정이었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단장이 이제 김영남으로 명단이 오기는 했지만 김여정은 이때 이제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오빠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직접 들고 오는 어떻게 김정은의 특사였어요. 그거는 이 김여정이 특사고 김영남은 그냥 오는 대표단의 단장이었던 거죠. 그게 결정적으로 이제 위치가 바뀌는 게 김여정이 청와대를 방문하잖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서 그 들어갈 때 철가방 같은 걸 하나 들고 들어갑니다. 직접. 근데 그 철가방 속에 이제 친서가 들어있고 김여정이가 친서를 읽고 내가 특사라는 걸 밝히는 순간부터는 김여정이가 사실 이제 그 대표단의 단장이기도 하고 특사이기도 하면서 자리가 이제 되기 때문에 김영남도 그런 구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꼭 뭐 김정은의 혈통 그 김씨다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아 이게 우리 원수님의 특사 자격으로 온 사람이니까 내가 단장이지만 이 사람을 모셔야 되는 위치다 이런 의전을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남북 대립과 평화 이 양쪽의 모두 상징으로서 존재했던 인물이 바로 김영남인데요. 그런데 지난 11월 이 김영남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에서 참 보기 드물게 이 장례식이 국장으로 성대하게 거행이 됐는데 그 영상 만나보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과 국가의 강화 발전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로세대 혁명가인 김영남 동지가 97살을 일기로 고귀한 생을 마치었다. 김영남 동지의 영구를 발인하는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야, 북한에서 일개 정치인에게 저렇게 국장을 해주는 건 정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조선인민군 용의 위병들이 영구 위에 성스러운 공화국기를 숭엄히 덮었습니다. 수많은 수도 시민들이 신밀히 애국 열사령으로 향한 연도마다에서 영구차의 조의를 표시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나와서. 와, 사이즈가 남다르지. 엄청나게 했구나. 순간을 살아도 오직 수령의 사상과 우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투철한 신념과 존경하는 동지여, 사랑하는 조국의 대지에 안겨 편히 잠드시라. 김성은 동지께서는 고 김영남 동지를 추모하여 전체 연결식 참가자들과 함께 묵상하셨습니다.